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리고 또한 요새 뭐 정규재 그 대표도 그런 좀 이해가 안 가는 한미동맹이 파괴되고 있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막 돌아다니는 이런 상황에서 이 한미동맹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민간 차원의 정신의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경제동맹이나 혹은 정치, 군사동맹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다. 이는 3.1운동에서도 알 수 있다. 왜냐? 당시에 우리는 일본 식민지였고 미국은 세계 정세 속에서 또 지정학적으로 일본의 아주 막강한 그 동맹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민간 차원의 한미동맹에서 나오는 그런 정신의 바탕에서 3.1운동을 일으켰다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지정학적 동맹 혹은 그런 세계 정세상의 미일 동맹에 대한 정신의 동맹의 반란이었습니다. 3.1운동은. 자, 이게 요즘 우리의 굉장히 그 많은 시사점을 던져요. 왜냐? 지금 이 한미 차원의 민간 정신 동맹에 있어서 새로운 흐름이 이제 싹트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론적이라도 도대체 세계 정세나 지정학적인 그런 의미의 동맹과 이 민간 차원의 정신의 동맹이 때로는 이 한미 양국의 한 100여 년 되는 그런 역사 속에서 때로는 같이 가고 때로는 긴장하고 이 역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거를 한번 따로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한번 표 한번 보시죠. 네. 이 1894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한 1860년부터 1894년까지 이 동아시아, 동북아시아가 현대 문명의 쓰나미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일본은 영미를 선택을 하고요. 조선은 청을 선택합니다. 그때 우리의 정신은 동학으로 한번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새로운 문명, 새로운 과학, 새로운 지식, 기독교 신앙 이거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이렇게 줄을 잘못 써가지고 사실 이게 조선이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왜 그러면 그 동학이 터졌을 때 그걸 제대로 핸들링을 못하고 청을 불러들여 가지고 이게 청일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청일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제 조선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1894년 청일전쟁 끝난 이후에 불과 11년 만에 조선이 망합니다. 이 망하는 1905년까지의 최종 11년 동안 또 세계 정세는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의 남진과 동아시아에서 이 러시아 남진을 막으려는 영국이 충돌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때 일본은 영미를 선택하고 조선은 러시아를 선택합니다. 한편 이때 경제는 일본권으로 편입되기 시작해요. 이때 이거 망하지 않으려면 내부의 입헌군주국 개헌 혹은 공화국적인 개헌을 통해서 나라를 안으로 가다듬고 밖으로는 현대 문명과 궤를 같이 해서 나가야 된다. 이러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게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인데 이거를 1898년에 이 용렬한 조선 왕실이 무지하게 잔인하게 때려잡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꾸 러시아를 끌어들이니까 결국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이게 되죠. 이 전쟁 끝나고 나니까 사실상 망국입니다. 을사조약, 흔히 을사늑약이라고 부르죠. 이게 망하고 나서 1931년까지 세계 정세로 보면 미국과 일본은 무지하게 밀접한 동맹관계를 유지합니다. 이거는 세계 제1차 세계대전에서도 나타납니다. 1914년에서 18년까지 일어났던 세계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미국, 영국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우리는 일제 식민지가 되죠. 경제는 당연히 식민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 정세나 지정학의
완전히 반대돼서 미국이 일본의 친구인 상태인데 세계 정세 지정학으로 보면 정신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배워온 정신을 가지고 3.1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미 민간동맹이 미국, 일본 지정학 동맹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게 3.1운동이.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정신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는 소리 하면서 한미동맹 깨지네, 한미동맹 깨지네 깽깽거릴 일 없어요. 과연 우리가 한미 민간 정신의 차원에서 동맹을 어떻게 다져가야 될 거냐. 지금 다 파괴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면 미국은 미국대로 지난 한 40년간 마탱이가 갔고 한국은 그거보다 더 정신이 더 마탱이가 갔기 때문에 이게 한미의 민간 정신동맹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다고요. 여기에 주목을 해야지 이거 정확지도 않은 정보 가지고 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둥, 한미동맹은 깨졌다는 둥, 자체 핵무장해야 된다는 둥 이렇게 겁에 질려 가지고 완전히 이 발작 증세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하여간에 1931년 일본이 만주 지경체제로 들어가죠. 이른바 만주사변입니다. 거기서부터 10년 동안 1941년 12월에 일본이 일제가 진주만을 공습해서 제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파트,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까지 약 10년에 걸쳐서 미일 사이의 충돌이 점점 더 이제 그 수위가 높아져 갑니다. 그때 우리는 일제 식민지고요. 경제는 일제 식민지고요. 근데 이 시기 말에 1941년 봄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책을 냅니다. Japan Inside Out. 이게 저게 없어가지고 제가 짧게 썼어요. JIA. 이 JIA는 나중에 한 번 더 주목하지만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한미의 민간 정신의 동맹과 한미의 지정학적 동맹이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운명을 선언한 책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그 미국 참전한 그런 상황이 45년까지 약 4년 펼쳐집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전 세계를 자유화시키죠. 공산권 빼고. 이때 이 한반도는요. 이 전쟁의 참화로부터 비켜나 있어요. 상대적으로 평온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경제는 식민지가 되고요. 재밌는 점은 미국과 일본이 전쟁이 붙은 상태인데 친일 멘탈이 굉장히 극성을 부리게 돼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친일 행각을 합니다. 물론 일제의 압력에 의해서 그러한 행위를 한 측면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친일을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지금도 보세요. 사람들이 그 뭐 북한 애들 군대가 몇 명이고 핵을 갖고 있고 미사일을 갖고 있고 중국이 버티고 있는데 미국이 어떻게 북한을 접수해. 그거 백모가 하는 거짓말 같은 소리야. 그 꿈 같은 소리야. 어떻게 북한이 해방되겠어. 걔들 버티는 힘이 있다고 이런 얘기들이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이른바 우파, 이른바 보수, 이른바 야당에서도. 자, 지금 중국과 북한이 버티는 힘과 1941년에서 45년 사이에 일본이 버티는 힘을, 일제가 버티는 힘을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일제의 힘이 훨씬 강합니다. 그거는 전쟁 다 지는 국면에 들어가서도 보입니다. 오키나와 하나 점령하는데 미군이 2만 명 넘게 죽었습니다. 그 참혹하게 이룰 데가 없습니다. 마지막 한 명까지 교쿠사이, 옥수할 때까지 전부 배갈라서 자살할 때까지 버티겠다고 날뛰니까 당연히 저거 어떻게든 결국 타협될 거야. 타협이 되면 당연히 여기는 식민지 계속 되겠지. 그러니까 전쟁의 흥망과 상관없이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우리는 어차피 저기 일본 사람들 떠받들고 살아야 돼. 이러한 친일 멘탈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짐작하기에는. 아무튼 간에 해방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1953년까지 약 8년에 걸쳐서 드디어 이제 미소 냉전이 펼쳐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자유진영 안에서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25라는 스탈린과 모택동이 쳐버리고 앞전을 김일성이 가슨 그
흉악한 국제 공산불락 군사 팽창을 우리 선배 세대가 피로써 막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 진영의 최전선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반공 멘탈, 이러한 한미동맹 멘탈에 바탕을 해서 1953년에서 1971년까지 펼쳐진 미소 냉전 시기에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경제 발전을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웁니다. 그러고 나서 72년부터 미중 관계가 밀월 사이로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1991년까지의 시기는 세계 정세로 보면 한편으로는 미소 냉전이 이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중 밀월 내지 중소 긴장 관계가 일어납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한미동맹을 지켜냈고요. 이때 한미동맹은 주로 군사 경제 동맹입니다. 우리는 경제는 제1세계 즉 자유민주주의 진영 가트 체제 브레튼 우드 체제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1991년 12월에 소련이 망하고 나자 그 다음에는 미소 냉전은 없어졌고 오직 미중 밀월만 남습니다. 오직 미중 밀월만 남습니다. 이때 영생교가 유지되죠. 중국 나발을 인정하니까 미국이 휴전선을 인정하니까 북한의 영생교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이미 이때가 되면 우리는 완전히 반공이 해체되다 못해서 친중화, 친북화가 일어납니다. 그 마지막 작품이 사기 탄핵입니다. 정신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1918년 6월부터 한편으로는 미중전쟁이 붙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직접 북한을 끌어내서 1대1 양자구도 협상 테이블 에서 북한을 쥐고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경제 포위해놓고 경제 제재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북한 체제는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이 일어납니다. 뭐냐? 중국이라는 뒷배를 상실하는 상태가 돼갑니다. 지금 그 상태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한반도 유사시에 감히 조중 동맹을 내세워서 개입하려는 의지가 점점 더 희박하게 증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정신은 유사 전체주의에 의해서 지배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급하게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런데 이 표에서도 보듯이 한미 민간 정신동맹의 피크점은 어디였냐면 1941년 봄, 초여름에 우남 이승만이 Japan Inside Out, 일본 내막기라는 미국에서 영어로 된 책을 베스트셀러로 출간한 그때가 피크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로부터 무려 77년이 지난 78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한미 민간 정신동맹을 제대로 한번 다시 회복해서 굳게 세워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민간 정신동맹의 근본입니다. 민간 정신동맹의 근본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미연합사가 쭉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군대에 가면 군맥을 통한 한미동맹 지지자들 수두룩 뻑적해요. 그런데 이재수 기무사령관 자살했을 때 현역 장군 와서 하나도 조문 안 했어요. 아니 입으로만 한미 군사동맹 얘기해서 뭐하냐고. 멘탈 자체가 군복 입은 공무원이 됐는데 아무 애국 열정, 화끈한 애국 열정 다 증발해버리고 상무정신 다 증발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군맥에 의한 한미동맹 그거 별 볼 일 없어요. 금맥에 의한 한미동맹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한미동맹 하는 것도 그거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로 따지면요.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이 아니라 한중동맹을 해야 됩니다. 중국과 무역 관계가 제일 비중이 높으니까. 문제는 중국이 우리로부터 가져간 그 부품 가지고 세계 시장에 갖다 파니까 중국이 직접 소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국이 만약에 세계 시장으로부터 왕따 당해서 밟히게 되면 지금처럼 밟히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은 한중동맹 경제동맹도 의미가 없어지죠. 아무튼 간에 한미동맹에서 경제관계나 군맥에 의한 거, 금맥에 의한 거 이거는 그 다음번 문제예요. 부차적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3.1운동에 보여줬듯이 또 3.1운동에 이르는 약 30년간의 그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최상의 중에 최상인, 최고급 중에 최고급인 지식인이었던 그 전체로 봐도 그래요. 그냥 선교사 동네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지식인이었던 호머 헐버트 같은 그러한 그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민간 정신 차원의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우나미 승만 같은 사람을 길러내고 그걸 또 동료로 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민간 차원, 정신 차원의 동맹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민간 정신 동맹 하나 가지고 미국과의 한미 간의 민간 정신 동맹 하나 가지고 미국을 막강한 파트너로 삼고 있는 일제에 대해서 굉장히 세련되고 전략적이고 지능적이고 평화적인 독립선언과 독립운동을 펼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간 차원의 정신동맹이 어떠한 군맥 동맹, 어떠한 금맥 동맹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보면은 이 41년도 Japan Inside Out 이라는 책이 초여름에 나올 때가 돼야, 그리고 그 몇 개월 지나서 진주만 공습에 의해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 정면으로 전쟁이 붙을 때가 돼야 비로소 지정학 내지 세계 정세와 정신, 한미 동맹의 정신이 일치하게 된 거예요. 41년도 겨울에, 41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몇 년 걸린 거예요. 한 55년 걸린 거예요. 1880년대 후반쯤에 이 미국 선교사들이 제대로 들어왔으니까 55년 만에. 그 전에 한미동맹은 순전히 민간 차원 정신동맹이에요. 아무 군사동맹 없고요. 오히려 군사지정학 세계정세로 보면요, 일제의 친구예요. 미국은. 그 55년 동안 오로지 정신과 오로지 민간 차원에서의 동맹을 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만들어내고, 그거에서 나오는 전통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그 무서운 스탈린과 모택동의 국제 공산주의 군사 팽창을 물리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를 또 똑같은 현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정신이 헤매다가 이제 국력이 늘어나고 정신이 각성이 돼가지고 이제 미국이 제자리로 오고 있다고요.